잠그면 이렇게 하고 열면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공개하기로 한 가변 소음 장치를 이제 공개를 하는 영상이고요. 우선은 뭐 장착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제가 일부러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나는 이제 빼놨고요. 예. 이게 지금 썬더 머플러거든요. 썬더 머플러, 여러분들 아시는 썬더가 약간 이렇게 테이퍼 가져가지고 장착이 어렵죠. 일반적인 배풀을. 그래서 보통 아무런 배풀 없이 그냥 큰 소리로, 진짜 말 그대로 천둥 소리를 내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브라켓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저기 보이시는 선반 있죠? 저 선반으로 이제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판하게 이제 평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배풀을, 콰이어트 배풀을 넣어 가지고 예전에 이제 구조 변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 정도 구멍으로 뻥 뚫려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천둥 소리가 나죠. 그래서 배풀들을 이제 끼면 좋잖아요. 스탠다드 배풀, 너무 조용한 콰이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탠다드 배풀을 끼면은 저 RPM에서 배압도 좀 잘 차고 해서 출력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어차피 뭐 계속 4,000, 5,000 RPM으로 땡기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죠. 4, 5천 정도 RPM에 적합한 구경이거든요. 이 구경은 사실 RPM에 따른 이 배합이 이제 다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상태에서 득 보는 경우는 정말 드문 그런, 나머지는 대부분 토크를 많이 손실을 보는 후적이나 괜히 막 생기고 말이죠. 예, 이제 그렇게 돼서 이런 어떤 스탠다드 배풀을 하나 끼워주면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뭐 안으로 좀 더 넣어서 장착할 수도 있고 빼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취향이게 되겠고요. 이제 이걸 잠그면 이렇게 잠궈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열면 이렇게 이제, 그게 원래 이게 기본 상태고, 이제 조용하고 싶을 때 잠그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자, 이게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오토바이 안쪽이죠. 제가 지금 이미 한번 사용했던 거라 파이프가 살짝 구워졌는데, 작동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잠그면 안에서 날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안에가 내경이 좁아졌다가 다시 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냥 그 상태. 예. 그러니까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소리를 이렇게 내고 다니다가 이제 좀 조용하고 싶어. 그러면 딱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잠깐 내려서 귀찮아도 요거 한 번만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예. 요걸 나중에 이제 전동화하는 것도 지금 사실 어떤 이론적으로나 그런 걸로는 거의 다 개발이 됐는데, 어쨌든 뭐 하나씩 하려고. 예. 그렇고요. 이거의 이제 원리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원리랄 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파이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이프가 있다고 쳤을 때 구멍이 넓어지면 저음이 나죠. 그쵸? 왜 나팔도, 트럼본, 뭐 투바 이런 것들은 크고, 이제 가느다라고 높은 고음이 나는 거는 얇아지잖아요.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이것도 이만한 구멍이 있을 땐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소리가 나오다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좁아지면은, 내경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보이나? 이렇게 내경이 가운데가 좁아지면은 고주파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고주파가. 예. 저음은 필터링이 되고 고음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한 거죠. 전통적으로 그냥 머플러의 단순 내경을 줄여가지고 저음을 커트하겠다. 예. 이제 단순히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버전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나름의 뭐 요런 작업도 해봤고요. 이게 뭐 요런 거, 뭐 하여튼 등등등 정말 이 수많은
실패와 고뇌의 현장들인데, 예, 정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최적화가 된 게 이제 이런 방식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요게 이제 옵션이 되는 거예요. 옵션. 여기가 옵션이 되겠죠. 옵션이라는 게 이제 요 길이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가 없고 요 부분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소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굉장히 터프한 소리가 나요. 마치 에보나 막 이런 막 캬브레타 이런 느낌으로 막 따그닥 막 딱딱 끊어지는 이런 터프한 소리가 나고, 대신에 단점은 출력이 좀 떨어져요. 예, 배기 저항이 지나치게 세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요 파이프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요 파이프를 없이 타도 뭐 그냥 나는 소리와 감성이 정말 메인이야 이러면 이렇게 타시면 되고, 파이프를 이제 요 정도 길이로 했을 때는 소리와 출력을 동시에 잡은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길게 하면은 머플러가 안에 내부가 여유가 좀 있는 머플러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긴 파이프로 하게 되면은 이게 길어질수록 소리가 좀 보들보들해져요. 딱딱 끊어지거나 따그닥 하는 게 아니라 부릉부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좀 부드럽게 이제 나는 대신에 출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예. 배기 저항이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물론 열었을 때 이 닫고서 이걸 닫은 상태에서는 막 땡기고 달리고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닌 거죠. 이거는 시내에서나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지금 조용하고 싶은 상황인데 여기서 뭐 막 3000rpm, 4000rpm 땡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요 RPM에 요런 상태에서는 이제 저속으로 2500 뭐 요 정도로 살살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열고 이제 열고 나서 어디 이제 양만장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제 오줌도 싸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와서 이제 따깍따깍 2번 돌리고 부릉 돌면 이제 원래 소리가 나는 거죠. 우렁차게. 예.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버전의 그 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감성 위주의 세팅, 그 다음에 저음을 많이 커트하는 이제 그런 세팅이 되겠고요. 이제 모양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부분도 이제 옵션이 되거든요. 요 앞부분도. 요 앞부분은 어떻게 옵션이 되냐면은 기본으로는 이렇게 알루미늄 마감으로 나가요. 알루미늄 상태로 그냥 이제 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버전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기본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롬, 요런 식으로 그냥 진짜 크롬, 경질 크롬으로 해가지고 정말 최대한 좀 내구성 나오는 크롬으로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에다가 크롬을 도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버전이 하나 있고, 또 이런 블랙 머플러를 쓰시는 분들은 또 머플러가 블랙인데 여기만 또 크롬으로 또 뭐 해도 뭐 개성이죠. 이것도 개성인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그냥 너무 눈에 띄는 거 싫어 머플러인데 뭐 하면은 또 이렇게 아노다이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노다이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죠? 이게 이제 요런 게 아노다이징이거든요. 요런 게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도금의 일종이죠. 도금의. 예. 그래서 경질 아노다이징을 해가지고 이 도장의 내구성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까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잘 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검정색 아노다이징, 분체 도장 아니고 아노다이징으로 해서 아노다이징과 크롬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예. 장착은 뭐 나중에 이제 이거 장착법 매뉴얼 영상을 따로 올릴 거긴 한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원하는 위치 뭐 이만큼 빼든지 뭐 안에 넣든지 뭐 위치 잡으신 다음에 제가 요걸 첨부해 드릴 거예요. 예. 요거를 같이 깔깔이를 같이 드릴 거거든요. 이 깔깔이에다가 여기 매입돼 있는 요 육각 렌치 보이시죠? 육각 렌치. 그 육각 렌치를 이렇게 해서 잠그시면 돼요. 그래서 볼트 4개, 요게 이제 잡아주는 부속이 되겠고, 아무튼 뭐 장착은 간단하게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부속들이 전부 다 100% 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뭐 어디 부식되거나 녹나서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차에다가 달고 꽤나 오랜 시간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예, 그러느라 이게 이제 안에가 좀 구워진 거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했던 흔적이고요. 예. 그래서 예, 문제가 있으면 또 제가 또 다 또 수리해드리고 교환해드리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건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이 차 같은 경우는 124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퓨얼모트에서 만드는 잭팟이라고 하는 머플러인데 이게 이제 모양이나 마감은 좀 별론데 성능은 아주 좋죠. 차가 뭐 무지하게 잘 나가요. 아무튼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이게 100mm거든요. 100mm. 얘는 지금 파이수가 56mm고 얘는 100mm란 말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럼 여기 장착이 되느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 머플러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순정 머플러는 이제 얘기할 거 없죠. 순정 머플러는 이런 거 장착 안 되고요. 배풀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배풀이 들어 있어요. 이 배풀을 제거를 하고 얘를 장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뭐 배풀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배풀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했을 때 내경이죠, 내경.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재시는 거겠죠,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에를 재는 거겠죠, 이렇게 자로 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름, 그러니까 내경 파이수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다 넣기에는 터무니없이 얘가 작죠. 이만한 걸 만들어야 되겠죠. 아마 기본적인 소리는 배풀을 없이 타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는 순간에 소리가 많이 줄겠죠. 이만큼 이제 안에 면적이 공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기존에 이만큼 이제 공간이 줄어드니까 배풀 없이 타시던 분들은 이걸 장착하는 순간 요거만큼 소리가 줄겠고요. 배풀이 있게 원래 배풀을 넣고 타시던 분들은 기본 디폴트 상에서는 소리 차이가 크게 없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잠그면 소리가 더 확 줄어드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이제 쓰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착을 하려면은 이게 최소한 한 10cm 정도는 길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부분은 밖으로 돌출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 매입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지금 대략 한 8cm 정도 되거든요.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cm 조금 안 되게 그 정도가 안에 매입이 돼야 되고 요걸 없게 되면 요걸 안 해도 된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 장착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장착을 안 한다 그러면 요만큼만 있으면 되긴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1번 타입이라는 거고요. 얘가 2번 타입은 지금 공장에서 아직 부품이 안 나와서 2번 타입은 한 이제 추후에 다시 또 영상을 업로드 하는 걸로 하고 1번 타입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머플러를 이렇게 보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유사하게 꼬여 있거나 엔드가 일자가 안 나왔거나 뭐 아니면 뭐 턴아웃 돼 있는 그런 머플러들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죠? 그 턴아웃 돼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은 그 턴아웃 꺾여져 있는 그 엔드 캡을 빼서 그 안쪽에다가 요 정도 두께의 공간이 나오는지만 확인하셔가지고 나온다 아니면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턴아웃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관 형태면은 그냥 머플러 엔드가 동그란 형상이면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알차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뭐 약간 이렇게 뭐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그 안에는 동그랗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하우징이 다각형인 거지 안에 내부는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조를 보여드렸으니까 그 뭐 장착 가능한지 여부는 본인이 각자 자기 바이크를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 썬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옆에 이렇게 소리가 째져요.
째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잠그면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음의 부밍이 많이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재성능을 지금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이거는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56mm인데 얘는 지금 한 최소한 100파이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지금 소리를 테스트 해볼 수 없으니 이거랑 동일한 그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 얘네들 있죠,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닫았을 때 형상은 같기 때문에 요걸로 요 뒤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딱 틀어 막으면 어느 정도 소리가 주는지, 실제 안에 매입한 거랑 뭐 어떤 조건은 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을 이렇게 해서 재시면 돼요. 요 안쪽을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재주시고, 이게 만약에 저한테 알려주신 것보다 구멍이 작으면 이거에 맞게 제작을 해드리는데 이게 안 들어가 버리는 불상사가 생기죠. 그래서 꽤나 이제 요 정확하게 좀 잘 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거보다 조금 한 뭐 1mm나 이렇게 작은 구경으로 해서 작업을 이제 해서 보내드리면, 만약에 이제 그 지금 쓰고 계신 머플러가 이런 식으로 아무런 배풀이 없는 상태다, 근데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배풀이라고 하는 거를 끼우잖아요. 배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중간에 스탠다드 배풀, 지금 여기에도 이 스탠다드 배풀이 끼워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만큼이, 그쵸? 이게 사실 이게 이만큼을 다 뻥 뚫려 있진 않고, 대부분 머플러들이 보시면 안에 이렇게 또 배풀이 끼워져 있거든요. 이거를 빼버리면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겠죠. 진짜 술탄 터지는 소리가 나겠죠, 얘처럼. 얘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거를 끼우게 되면, 이걸 다 열었다 하더라도 이거 끼운 것만으로 스탠다드 배풀의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파이가 줄어드니까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스탠다드, 저 차처럼 스탠다드 배풀을 끼우고 있던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빼고 이거를 끼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끼웠을 때 다 열었을 때 소리는 차이가 없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시다가 원할 때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이제 양발짜리의 경우는 2개를 주문해 주시면 되고, 한 발짜리 바이크다, 투인원이라던가 이런 거는 또 하나만 주문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머플러 기종도 좀 알려주시면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총 길이가 11cm 정도 되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 머플러 턴아웃이 이렇게 됐을 때 그 꺾여져 있는 그 부분에 요거를 낄 수 있겠나.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요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28mm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은 얘를 없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만 있으면 사실 장착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성능을 위해서는 또 요것도 있으면 좋죠. 요 파이프도 있으면 좋고. 근데 도저히 이거 소음이 너무 커서 투브라더스가 진짜
아파트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동네 벗어나와서 시동 걸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화하신 분은. 그래서 야, 그렇게까지 되면은 지금 뭐 찬밥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무지막지한 걸로 그냥 막아놓고 맨날 재미없게 조용히 타면은 또 답답하고요. 재미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그 스탠다드 배풀 정도 선에서 나던 소리에서 줄였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턴아웃의 경우에, 그러니까 턴아웃처럼 좀 꺾여서 공간이 안 나오는 머플러, 턴아웃뿐만 아니라 BMW라든가 무슨 뭐 알차라든가 이런 애들은 또 공간이 또 안 나오는 또 그런 이런 직관 형태의 머플러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또 꺾여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의 경우에는 뒤에 그 속 파이프를 조금 포기를 해야만 장착이 가능하다. 예, 그 정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렇습니다. 예. 아마 지금 요거를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문을 하시면 100% 수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 수작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런 조립하고 용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하고 이런 어셈블에 대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이제 외주를 주죠. 이런 이제 보통 레이저 커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부품이 돼요. 그래서 레이저 커팅을 해 와서 이걸 또 선반으로 깎아서 선반 가공해서 선반 가공 나온 거를 또 용접해서 알곤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용접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초반에는 제가 이렇게 수자작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외주를 줘야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를 이제 구매해 주시고 하면은 또 뭐 양산이라는 거를 또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문 받으면 뭐 이렇게 좀 해드리는 정도로 그냥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밑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구매 가능하고요. 주문 주시면은 죄송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요 다음 영상은 요거 장착하는 방법, 그다음에 계속해서 올릴 거거든요. 이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랑 만나기로 하신 분이 지금 한 3분 정도 계세요. 3분 정도 계시니까 그분들 거 작업하면서 또 작업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결과물도 좀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업로드 할 거니까요. 이왕 좀 구독하셨다가 알림도 해놓으셨다가 영상 올라올 때마다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고요. 또 조만간 며칠 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시고 이 제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계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벌써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